비가 와서 좋았고 날씨가 좋아도 좋았겠지만 비가 와서 참 좋았고 제가 운전하는 거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더 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도 옆에 들어갈 뻔했는데 이 건물 주차장에 잘 들어와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기억이 나서 지하 2층에 세우라는 말도 기억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저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어머 오셨어요 하고 인사해 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하고 밥 먹고 놀게 되었는지 저희 식당 이름이 얘들아 밥 먹고 놀자예요. 네, 진짜 최고로 좋은 거죠. 밥 먹고 놀자. 밥 먹고 공부해라도 아니고 놀자. 저희 식당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어떻게 식당을 하게 됐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식당에 운영하면서 어려운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아이들 얘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저희 식당이에요. 아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거 지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여기다 영상을 넣었는데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예.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굉장히 오래되고 시설이 안 좋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천국 같아요. 제가 좀 큰 교회, 안양에 있는 큰 교회들 다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썰렁하고 이렇게 무슨 시골 사람 어디 6단 빌딩 온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세종학교에서 강의도 해봤고 여기 수요예배 때 특강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깨만하게 보여요. 네, 근데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안 나는데 여기 이 교회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면 나중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여기 조금은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라면 누구든 여기 조금은 특별한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 전용 식당이라는 점이에요. 누가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단법인 헌법원숭이 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헌법원숭이라는 뜻이 되게 좋은 어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근데 그런 어른들이 필요한 일들을 전부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식당도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주는 사업도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식당에 오는 아이들도 엄마 카드 들고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혼자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헌법원숭이 같은 존재가 되어주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부의 지원을 안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거를 되게 깊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정부에서 문 닫아 그럼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은 이제 밥을 주는 곳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군포에서. 근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넘쳐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민간밖에 없더라고요. 가난한 애들이 와서 밥 먹는 데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낙인감을 절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밝고 신나고 재밌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배가 고파요. 어쨌든 부모님이 늦게 오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배가 고프고 또 얘기할 사람도 필요하고 놀 곳도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게 보장된 곳이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형 누나들도 좋고 여기 뒤에 보드게임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거의 맨날 한단 말이에요. 집에는 이제 할아버지도 일 나가고 엄마 아빠도 맞벌이여가지고 제가 집에 동생이랑 둘이만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컵라면 한 끼를 사 먹고 동생이랑 저기 공원에서 놀고 있어요. 저희는 모든 서비스에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걸 만들어요. 그냥 도시락 배달 이러면 반찬만 딱 주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이제 그런 활동을 꼭 하세요. 식당에 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거기 밥 먹으러도 오지만 선생님하고 얘기하러 오는 게 더 많아요. 가서 별별 얘기, 학교에 있었던 얘기, 집에서 있었던 얘기, 친구들하고 있었던 얘기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서 고등학생 중에 좀 담배 냄새 나고 이런 애들도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박을 해도 악착같이 옵니다. 왜 오겠어요? 걔가 밥 먹을 것 때문에 오거나 뭐 생겨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박을 받아도 그게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한 문제라서 관심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을 거의 이제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예요. 아동 청소년 정신과에 이제 애들이 넘쳐나고 자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말도 못하는데 어른들은 되게 쉽게 아이들 돌봄 정책에 이런 거 휙휙 막 바꾸잖아요. 애들 마음 생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잘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어려움이 보이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동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이걸 알게 됐으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돈을 내야 됩니다. 어른들이. 적어도 우리 동네 아이들만이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이들에게 네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저기 KBS에서 어떤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저기 잘 정성껏 찍어주셔서 저희가 홍보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 만드는 재주는 없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식당을 어떻게 저 사람은 하게 됐을까?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권사님이셨고 교회 다니셨게 항상 새벽 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셨고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조금 등한시하다가 이제 저희 아빠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제가 9살, 여동생이 7살, 남동생이 4살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는 그때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결혼도 안 했을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애들 3명을 이제 혼자 키우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 3명을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유치원을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교회 유치원을 맡아서 이제 교회에서 쭉 몇십 년 동안 유치원을 이제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9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큰 딸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항상 이렇게 큰 아이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9살 때 아빠 딱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났는데 외삼촌 집에 보냈다가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전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엄마 잘 도와주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거기 온 어른들이 9살짜리한테. 사실은 위로를 해줘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요. 어쩌면 어른들이 그럴 수가 있나. 너 힘든 일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네가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담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마 말을 더 안 듣는 거죠. 엄마가 하라는 일을 더 안 하고. 그래서 엄마가 저를 키울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뭐 수련회,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어린이 새벽기도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학교도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를 가게 된 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응답 받겠다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뭐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약간 그런 사회복지 쪽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저게 내가 하나님 응답인가 하고 엄마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러면 대학교 가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이제 꿈을 이루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학교 가서는 또 전혀 다른 일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갔더니 제가 대학 다니는 시절에는 그 운동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 너무 정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저처럼 사춘기 때도 얌전했던 애들이 대학교 가서 사춘기가 온 거죠. 그래서 맨날 데모하러 다니고 엄마 속을 엄청 썩였습니다.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다가 빨리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25살 때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그러고서는 신나게 사는데, 신나게 막 이제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 한창 일해야 되는데 임신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만정이 떨어진 거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딱 인연을 끊고 이제 진짜 동떨어져 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이제 신앙생활 잘해라 그 있잖아요. 11조 하고 있니? 교회 봉사는, 이거 맨날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애가 이제 3살이 지나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이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애가 할머니 우리 엄마 교회 안 가 이러면 이제 들통나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되거는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그 또래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엄마들이 한 명씩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어떤 할머니가 이사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다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대 교회 다니자고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를 또 순순히 따라 나갔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을 딱 오시면서, 한나 엄마 아무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여기랑 똑같은 교단이었는데 거기를 딱 첫날 예배를 딱 들어가서 앉아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막 너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 첫날 예배 시간에.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 것도 한나 이름을 우리 엄마가 지어주셨어요. 우리 큰딸 이름을. 근데 한나라는 뜻이 은혜를 받은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나 덕분에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그 옛날에 어릴 때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교회 수련회도 가고 뭐 학생협회 활동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이제 너무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그 친해지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라포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그 부부전도회라고 남편 나이 35살 미만인 그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부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사람들은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이지? 근데 그래 맞아. 나 나쁜 애가 아니지.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착한 애로 살았는데 왜 내가 스스로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엄마 말을 안 듣고 항상 혼을 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늘 입에 달고 하시던 말씀이 너는 못됐다. 동생들처럼 착하지 않고 순종적이지 않고 너는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다. 이제 그런 그 있잖아요. 항상 엄마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나쁜 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거짓된 자아상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설교 듣다가. 그리고 났는데 그날 종일 집에 가서 저녁에 밤중까지 그래 맞아 난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그래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너무 이 마음에 막힌 게 이게 하나가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막 애기 재워놓고 새벽 예배도 가고 뭐 성경 공부도 있는 거 다 신청해서 듣고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다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도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당장 이제 뭔가를 할 것 같은 마음에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딱 그때 셋째를 임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내가 뭔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그 셋째 임신하고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기 3명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옆집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집에 아들 2, 저희 집에 애들 3명이 해서 애들 5명이 맨날 저희 집에서 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 모임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움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을 좀 잘 키워보자. 우리 공부방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엄마 마음 공부방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셋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우연과 필연이라고 했는데 되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5살에 됐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근데 내가 70평생을 산다고 했을 때 요즘은 100년 산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5살까지 살았으면 인생의 절반은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제가 35살 때 생일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예, 그 기도를 정말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그 다음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그 공부방을 하면서 하게 되고 나서 그러면은 좀 공부를 좀 더 할까?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 학비가 부족하니까 그럼 취업을 해볼까 해서 군포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취직한 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저 기타 치고 애들하고 노는 게 이제 그 당시 그 센터장 시절이에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취직을 2010년에 했는데 40살 때 진짜 신기하게 1년 반 만에 센터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이 됐어요.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근데 너무 초고속 승진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 센터장님 내정돼 있던 분이 현 센터장님하고 싸우면서 갑자기 나가버려서 센터장님은 이미 이제 법인에서 일을 하기로 다 내정이 돼 있어서 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제가 갑자기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밥 먹고 놀자 식당 얘기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그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 교육 같은 거 받는 게 있어요. 가서 받아야 돼요.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나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하고 열심히 모임을 하다가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어떤 강사 선생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지금 전 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 그 의장님을 하셨던,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 선생님이 헌법원숭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헌법원숭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거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어떤 도움을 줘도 아이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그때뿐이고, 아이들이 그 도움이 끊기면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집안 환경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줘야 얘네들이 나중에 잘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답을 얻은 거는 좋은 어른이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저기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저 섬이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인데, 그 1950년도에 저기에 그 어떤 외국 이민 노동자들이 플랜트 농업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 약간 고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800명을 뽑아요. 임신 태아 시설부터 뽑아가지고 그 종단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종단 연구를 30년 동안 5년에 걸쳐서 얘네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그래서 그 중에서 800명의 아이들이, 결론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애들은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약간 입증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한 학자가, 에이미 워너라는 학자가 보니까 그 중에 200명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200명은 아주 그 고위험군이라고 불리우는, 막 엄마 부모님이 이혼하고 빈곤이고 정신병에 알코올 중독에 미혼모에 그런 아이들만 200명을 모아놨는데, 얘네들은 그럼 다 망해야 되잖아요. 다 엉망진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78명이 그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10명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3분의 1이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이 학자가 다시 역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자료를 다 인터뷰한 거를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 30%의 성공적인 애들은 막 미혼모 애고 막 이런데, 얘는 막 미국의 좋은 대학 취직해가지고 뭐 학생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훌륭하게 한 번도 사회 서비스 도움도 안 받았고 범죄자가 된 적도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주위에는 이 아이를 정말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어른이, 부모님이 아니어도 한 명 이상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회복 탄력성, 이게 높은 데서 탕 떨어지면은 공이 더 튀어오르잖아요. 세게 내리칠수록 더 많이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은 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얘네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완전히 여기에 반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애들은 전부 그런 가정이 어렵고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좋은 어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어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또 좋은 어른들을 많이 찾아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면 이 아이들은 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3분의 2는 어떻게 돼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 박살이 날 수가 있잖아요. 이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제가 알면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헝거번숭이 운동을 한 거예요.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포에서 100명의 헝거번숭이를 찾습니다. 좋은 어른 해주실 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185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군포가 되게 작은 도시인데 185명이 하고 실제로 그 당일 행사에도 70명이 넘는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장소를 제가 구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실지 진짜 몰랐어요.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뒤에 서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포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막 정당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정당에서 무슨 뭐 너 정치에 목적이 있냐 이런 거 왜 하는 거냐 뭐 저한테 전 진짜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애들한테 좋은 어른이 돼주실 분 모집합니다. 이거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신문에도 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를 하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185분이 전화를 맨날 하시는 거예요. 저 뭘 도와드릴까요? 돈을 낼까요? 뭐 하면 돼요? 이래서 아니 그냥 주변에 애들한테 잘해주시라고요. 이러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모임을 한 달 만에 하게 됐어요. 그 한 달 만에 하게 된 모임이 9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이분들이 우리 단체를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단체를 하기 싫었죠. 왜냐하면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거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예, 다 새로 시작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하기 싫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그때 목사님이 새로 저희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2017년도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신방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아동 센터장 할 때니까 신방 오셔서 저한테 집사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뭐 너무 좋으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사실 제가 진짜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자는데 제가 너무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고민을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집사님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셔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목사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다른 일을 다 정리를 하고 그야말로 월급이랑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헝거번숭이 맨땅에 헤딩을 시작해서 그 무전기 회사 사장님 사무실 귀퉁이에 책상 하나를 놓고 시작을 했어요. 저기 지금은 저희가 저기 다 쓰고 있거든요. 2층. 그래서 그렇게 하고 1년 이제 2018년에 헝거번숭이 운동본부가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고 어렵죠 뭐 그냥 맨날 할 것도 없어요. 뭐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하던 게 뭐였냐면은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학 때 학교에서 급식을 안 주면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도우려면 모금을 해서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집에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햇반이랑 뭐 스팸, 김 이런 거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사업을 했는데 맨날 그런 것만 주니까 좀 따뜻한 밥을 먹이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나눔 가꿈 사업이라고 삼성전자에서 1년에 100억씩 푸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신청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푸드트럭 한다고 푸드트럭 개조 비용을 2번이나 넣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푸드트럭 없어졌다. 푸드트럭 화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기 보면 푸드트럭 하는 장면이거든요. 저 푸드트럭을 반찬 배달이랑 푸드트럭을 합니다. 2019년부터. 근데 20년부터 19년 말에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저희가 완전 정신없이 애들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이 끝났는데 저희 이제 사무국장님이 몇 명이나 우리가 지원을 했나 계산을 해봤더니 1119명인데 저기 89명이라고 잘못 썼는데 어쨌든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인 거예요. 저희가 이 조그만 단체에서 정부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기 그 JTBC 뉴스에 나온 것도 사실은
저희 헝거번숭이 운동 보고 맨 처음에 강의 들었던 선생님이 미래교육 포럼이라는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저희 푸드트럭 거기 뭐 얘들아 밥 먹고 놀자 뭐 언제 밥 줍니다 이렇게 써붙인 트럭을 몰고 일산에 킨텍스 거기에 가서 포럼을 참석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자님이 저희 트럭을 보신 거예요. 제가 예쁜 색으로 하고 싶어서 꽃분홍색으로 트럭을 색칠을 해가지고 눈에 좀 띄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보시고 그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아동 흑박 보고서에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나왔는데 그거를 JTBC의 한민용 기자님이 그 아나운서님이 보시고 기자님이 보시고 취재를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JTBC에서 한번 방송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막 돈이 막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일을 다 하고도 남을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는 이것도 되게 우연인 거죠. 우연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환경은 좋은 어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례 관리라고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돌봐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얘 태어나서부터 13살 때까지 애들을 도와줘요. 근데 10년을 도와줘도 엄마도 안 바뀌고 애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례 관리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예 포기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엄마품 멘토링이라고 가서 밥 주면서 친해졌어요, 애들하고. 근데 사례 관리자 선생님들이 다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집 엄마 아빠 마음을 다 바꿔서 애를 이렇게 바꿔놨냐고. 밥이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먹이는 게 아이들의 생명하고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이 먹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사례 관리 10년 사례 동안 걔네들 뭐 공부부터 보건부터 뭐 영양제 갖다 주고 이런 활동을 한 거보다 더 힘이 좋은 게 앉아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면 그래요. 저희 식당에서는 최고 권력이에요. 간식 선생님이. 간식 선생님만 오면 애들이 절대 복종을 해요. 선생님이 그 남자 선생님이신데 한 개씩만 먹어 일단. 그리고 스톱해 놓으면 애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려요. 못 먹은 애들 다 줘야 되니까. 선생님 언제 5시부터 다시 줄 거야. 그러면 5시까지 애들 기다렸다가 다시 줄 딱 써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간식 선생님 말은.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식당에 와서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먹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애들이 과자 파는 데도 무인인 경우가 많죠. 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식당에 오면은 밥도 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냥 저는 애들하고 진짜 많아서 6학년 애들 되면 6학년 때 애들이 막 연애를 엄청 하거든요. 그 연애사도 다 알고요. 하도 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하고도 가끔 이제 만나거나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애들 돌보는 선생님들하고 만나면 제가 모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애들을 다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희 식당에 다 한 번씩 왔기 때문에 또 반찬 배달 해주니까 현관 비번도 알아요. 출입문 비번도 알고 진짜 그 정도로 다 애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가 약한 경우에 소셜 시닝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관계가 희박해져 얇아진다는 뜻이죠.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보다 위험하대요. 예. 그래서 사망률이 50%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고혈압도 더 잘 걸리고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요즘 다 1인 가구가 34%잖아요. 훨씬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나 서비스 안 받을래요. 이러면 더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혼자 계시고 그래서 그 위험에 지금 자기가 빠져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은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밥 먹으면은 옥시토신이 확 올라가가지고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밥 먹어라, 니네 교제 나눠라, 뭐 이렇게 한 거 전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고. 제가 요즘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감사하잖아요. 비타민 G라고 한대요. 감사를 하면은요 너무 효과가 많아서 외국에서는 감사, 용서 이런 게 건강에 너무 좋아서 논문 찾아보면 논문이 수백 편씩 나오거든요. 근데 다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다 저희 암 걸리지 말라고 그러신 거니까 그대로 항상 저는 용서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냐.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작년에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항상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저거 읽을 때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견디는 걸로 끝나는 거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떤 그 녀석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견디고 있더라고요.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인 사람이 쓴 거예요. 자기 유익 하나도 안 구해요. 선생님, 제가요 기타를 치는데요. 기타가 깨졌거든요. 근데 선생님 기타 좀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생일 선물로 얼만데 한 2, 30 할 것 같아요. 근데 보낸 건 39만 9천 원이야. 예, 애들 앞에서 완전히 호구예요. 밤에 엊그저께도 그 어떤 놈이 선생님 제가 빚을 져서 그러는데요. 6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되면 7만 원 돼요. 예. 애들 사이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저 6만 원 보내줘요. 그러면 식당에 와서 선생님 제가 설거지 다 할게요. 그 다음에 식당에 왔을까요? 안 오죠. 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중해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대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기. 저희 헌금원숭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아준다는 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센터에 오는 애 중에 너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애들을 괴롭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를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때려가지고 약간 학폭에 연루가 되니까 반성문을 쓰라고 다른 방에 선생님 방에 앉혀놨대요. 그랬더니 자기 센터에서는 20년 역사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물건이 도난 사건이 벌어졌다는데 걔가 범인인 게 뻔하다는 거여서 내가 뭐가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새로 노트를 20권을 사놨는데 그중에 7권이 싹 없어졌다는 거여서 근데 절대 자백을 안 한대요. 자기가 거기 있었으면서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나한테 와서 자백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CCTV 돌려봐요 막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하긴 싫고 애들을 믿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분 걔가 왜 노트 7권을 왜 가져간 것 같아?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럼 걔는 노트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애냐고 그랬더니 걔는 반성문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노트를 왜 가지고 가? 제가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걔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노트를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이 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잖아. 나는 그런 거 같아, 선생님. 다음에 30권 사놔. 그리고 마음껏 가져가라. 이걸로 네 마음이 찰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 핸드폰 훔친 거 아니고 남의 돈 훔친 거 아니잖아요. 노트 그거 몇 천 원밖에 안 하는데 잔뜩 사놔.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번은 하게 해줘야죠.
뭐 가르쳐 주는 사람 많잖아요. 잘못된 거 지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저기 우지연 목사님이 우리 죄인이었을 때 자꾸 까먹는다 그러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한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영해 주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박쥐는 어두운 곳을 갈 때 초음파를 쏴서 그게 반사가 돼서 내가 어디로 이만큼 갔구나 이런 걸 알듯이 우리가 내가 뭐 말을 잘하는지 내가 뭐 야무진지 아니면은 뭐 어떤지 너 아빠를 닮아서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다 누가 해주냐면 주변에 어른들이 해주잖아요. 근데 주변에 어른들이 해줄 때 아이고 네가 아들이었어야 돼. 너는 다 좋은데 넌 이게 틀렸어. 이런 식의 얘기 말고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얘가 잘하는 거. 어머 너는 어쩌면 이렇게 애가 해맑니? 진짜 아침 햇살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너는 아무데나 휘뜨기뜨고 웃고 애가 왜 이렇게 진중하지 못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좋은 면을 자꾸 얘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는 정말 그렇게 됩니다. 바라는 대로.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애들을 보면서 얘가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식당에 들어오는 애들마다 쟤는 나중에 너무 훌륭해져서 여기 후원금을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지금 진상 고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네들을 좋아하는지 아니까 애들도 저를 엄청 좋아해요. 식당에 안 오면 전화 와요. 보민쌤 왜 안 와요? 하면서. 그래서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또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누가 얘기해 주냐? 어른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애들을 망칠 수도 있어요. 막 너는 글렀어.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너는 결심이 없어. 항상 저한테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근데 그때는 맨날 엄마 구박받으면서 난 정말 결심이 없나 봐. 난 틀렸나 봐.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왜 그런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지셨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텨주기인데 저희 식당에 엄청 애들 괴롭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그 문을 열면은 개에 대한 송사가 넘쳐나요. 막 민원이. 근데 어느 날은 똑같이 개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간식 선생님이 야, 너 이제 안 돼. 식당 오지 마. 이게 저희 최고의 페널티. 이제 그 다음 날 식당 문 열었더니 애가 자전거 타고 식당 앞을 막 뺑뺑 돌면서 선생님 저 목말라요. 야, 기다리 쌤이 너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돼. 선생님 물 떠다 줄게. 물 떠다 주고 애가 계속 뺑뺑 돌아. 그러더니 2시간을 선생님 저 다시 식당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키다리 쌤한테 허락받으면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선생님 언제 오시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전거 뺑뺑 타면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둘이 얘기를 해. 그리고 허락 받았다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걔가 식당에서는 어떤 아이가 됐을까요? 식당에서는 모범생이에요. 식당에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이 포기한 아이, 놀이터에선 여전히 폭군인데 식당에 오면 얘는 말을 잘 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울타리가 되어주는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어른들이 이 역할을 잘 못 해주시거든요. 아이들의 울타리. 아무리 밀고 흔들어도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땅히 해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잠언 말씀이 있듯이 그 잠언 말씀 말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어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아이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버텨주는 것이 좋은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식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애들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식당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예,
어려운 건 돈 줄어드는 게 잘 어렵죠. 통장에 돈이 점점 줄어들면 저희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대표님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카드값 갚을 거는 500인데 2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게 그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돈 떨어지면 식당 문 닫는다고. 왜냐하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지원도 안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근데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돈이 안 떨어져가지고 못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22년 1월 4일부터 했는데 지금 푸드트럭 할 때까지는 그 지원을 받았잖아요. 삼성전자에서. 근데 이제 식당 문 열고 나서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식당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애들이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애들이 식당 왜 이틀밖에 안 여냐 식당은 맨날 열어야지 왜 이틀밖에 안 여냐 그러면 야 식당 이틀 열어도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일 열려면 1,500원 있어야 된다 이놈들아. 저는 다 돈 얘기도 애들한테 해요. 니네가 얼마나 혜택 받는지도 얘기해줘. 그러면 어떻게 좀 노력 좀 해봐요 이랬는데 지금은 네, 저희 식당 애들 당당해요. 지금은 그 아동 청소년 냉장고를 공유 냉장고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공유 냉장고 얘기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설치가 되는데요. 냉장고 주시는 분이 계시고 바닥을 평탄화 작업하는데 사장님이 그냥 후원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후원 들어와서 뚝딱 되는데 그 개소식을 하는데 공무원들이랑 하는데 10분 전까지 모든 참석자가 100%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이 저희가 헝거번숭이 운동부부 만들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식당 열 때도 그랬었거든요. 식당 열 때도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 없어요. 이렇게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 일 투성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게 돼요. 또 배달도 이제 배달 진짜 못해요. 선생님 하나님 진짜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배달. 코로나 때 지긋지긋하게 했어요. 금요일 배달, 토요일 배달 계속 했거든요. 제가 저 웬만한 라이더만큼 배달을 잘해요. 집도 잘 찾고. 근데 배달 안 하고 싶다고 했고 그럼 우리 배달하지 말자 했는데 그때 배달해달라는 요청이 3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건 뭐예요?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할게요 했더니 저희 그 라이더 분들이 자원봉사로 오셨어요. 배달 라이더 분들이 자원봉사로 오셨어요. 그분들은요. 혼자 막 7집, 8집 그냥 금방금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 분들 배달 봉사 나오시는데 지금까지 이어져서 하시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뭘 안 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하나님은 되게 저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애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대나무 숲이에요. 대나무 숲에 보면은 대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자라는데 대나무는 뿌리가 별로 깊게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럼 얘네들은 양분을 얻어서 살까? 거기 뿌리를 보면은요 저렇게 균사라고 곰팡이들이 저 뿌리와 뿌리를 연결하면서 저 땅속 깊이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대요. 그래서 대나무에서 오는 양분을 얘네가 뺏어 먹는 역할도 하지만 이 균사들이 대나무들을 지탱해 주면서 땅속 깊이 있는 양분들을 또 갖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은 어린 소나무들 있잖아요. 어린 소나무들이 있으면은요 숲 전체가 이 어린 소나무를 위해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 어린 소나무한테 영양분을 막 보내줘서 저기 물이 뚝뚝 떨어지죠. 영양분이 넘쳐가지고 어린 소나무들이 저렇게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1m씩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저거 받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 E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먹여 살리시는 거는 서로 도우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저렇게 땅속 깊에 나는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그냥 연결해 주는 일만 하면 연결해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도 이게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다 하고, 애들도 내가 저 옛날에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할 때 너무 어려운 애들이 많고 너무 가슴 아픈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든 다 얘네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의 큰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도 그냥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한 명의 아이, 그 한 명의 아이들을 돕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균사라도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라눔이 그 라이더분들, 예, 이 저희 봉사하시는 거 사진이고요. 저희 이제 김장 한 1톤씩 하거든요. 김장을 애들이 김치볶음밥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김장하는 사진이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저기 선생님 자원봉사, 의왕에 무슨 중학교 그 도서관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사진이고, 그런 거 있습니다. 혹시 저는 여기까지 제가 얘기는 준비를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또 듣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부족하고 별거 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